저는 로버트 킴입니다. 65세 은퇴한 대학 교수죠.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사실 한국어는 거의 못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완전한 미국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30년간 동아시아 문화 인류학을 가르쳤지만 제 자신의 뿌리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제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죠. 아내 수잔이 떠난 그날은 여전히 제 기억에 선명합니다. 오랜 투병 끝에 그녀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어요. 로버트, 이건 당신이 꼭 밝혀야 할 일이에요. 수잔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몰랐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저는 수잔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을 때 노란 빛을 띤 한 장의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채워진 그 문서는 고려 말기 북방으로 떠난 조상의 기록이었어요. 수잔은 우리 결혼 초에 이 문서를 보여준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저 학술적 호기심 정도로만 봤었죠. 그 뿌리를 꼭 밝혀줘요. 수잔의 유품 상자 안에는 이 메모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객관적 연구자로 감정을 억누르는데 익숙했던 저였지만 무너져 내렸어요. 왜 그동안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까? 수잔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 뿌리를 외면하고 살아왔다는 것을요. 침대에 앉아 그 문서를 몇 시간이고 바라보았어요. 한자는 읽을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느껴졌습니다. 교수로서 많은 고문서를 연구했지만 이건 달랐어. 이건 그냥 문서가 아니야. 내 가족의 역사야. 이 깨달음이 저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제 조상의 흔적을 찾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동료이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박에게 전화했어요. 데이비드, 내 조상에 관한 문서를 찾았어. 도움이 필요해. 데이비드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역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고려 무신정변 이후 우리 가문은 북방으로 이주하였으며 이 간단한 문장이 수백 년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표정이 심각해졌죠. 로버트, 이건 대단한 발견이야. 고려시대 북방 이주민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은 거의 없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로서 수많은 민족의 이주사를 연구했지만 정작 내 뿌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죠.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이렇게 저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내의 유언을 따라 시작된 여정. 첫 단서는 제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교수 시절 시베리아 소수민족 연구를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러시아 학술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 고려인 정착 기록이라는 문서를 본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연구 자료의 일부였을 뿐이었죠. 대학 도서관의 아카이브에 연락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몇 주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기록은 내몽골과 러시아 접경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랜 동료 제임스가 연락해왔어요. 내가 현지 가이드를 소개해줄게. 그는 러시아인 안내인 알렉세이를 추천했습니다. 모스크바를 거쳐 바이칼 호수 근처 이르쿠츠크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알렉세이는 40대 중반의 듬직한 러시아인이었습니다. 킴 교수님, 부랴트족 마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 의아했어요. 부랴트족이라고요? 알렉세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특별해요. 얼굴도 말도 풍습도 다른 아시아인들과도 달라요. 숙소에서 지도를 펼쳐보니 알렉세이가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러시아와 몽골 국경, 사얀산맥 너머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랴트 고려라 부른다고 해요. 고려라고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류학자로서 수많은 민족을 연구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험한 길을 따라 여행했어요.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풍경은 황량해졌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내 조상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직감이 느껴졌어요. 이 길이 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이 마을은 얼마나 오래되었나요? 제가 물었어요. 적어도 700년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북쪽에서 온 고려인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평생 이론으로만 배우던 역사가 제 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해질녘 산등성이를 넘어 마침내 계곡 아래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지붕 모양 마을 배치, 한국 전통 마을과 닮아 있었습니다. 인류학자로서 수많은 마을을 방문했지만 이곳은 뭔가 달라. 이건 단순한 학술 탐방이 아니야.
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정은 평생의 연구보다 중요했어요. 저는 제 뿌리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을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우리는 천천히 마을 입구로 다가갔어요. 입구를 통과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시간 여행을 한 듯한 충격이었어요. 커다란 나무 문이 한국 전통 대문과 놀랍도록 흡사했고 길 양옆으로 이어진 돌담과 기와 지붕의 모습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알렉세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을 중앙 광장에 도착하니 축제가 한창이었어요.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말 위에서 기회를 선보이고 있었죠. 고구려 벽화 속 장면 그대로였습니다. 평생 책과 박물관에서만 봐왔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었어요. 오늘은 날라이 축제입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전통이죠. 알렉세이가 설명했어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러시아인이나 몽골인과는 확연히 달랐 그들의 눈매, 광대뼈, 피부색, 한국인을 보는 듯 했습니다. 문화 인류학자로서 수천 명의 얼굴을 연구했지만 이런 친밀감은 처음이었어요. 킴 교수님, 백발의 노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미하일입니다.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어로 말했지만 억양은 한국 노인의 것 같았어요. 오늘 밤 제 집에서 식사하시지요. 미하일의 집에 들어서자 모든 사람이 신발을 벗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 그대로였죠. 거실에는 낮은 식탁과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평생 동아시아 문화를 연구했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여긴 어디지? 혼란스러웠어요. 미하일의 부인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채로운 나물과 고기가 밥 위에 올려진 음식이 담겨 있었어요. 선명하게 비빔밥을 닮아 있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어머니의 손맛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하일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교수로서 수많은 문화 체험을 했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당신 고려인이군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제 조상의 흔적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요. 목이 메어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식사 후 미하일은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두루마리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을의 역사입니다. 고려에서 온 조상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한 문서에는 한자로 고려 두 글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어요.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 증거였어요. 평생 고문서를 연구해온 교수로서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정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미하일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아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처럼 생겼어요.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노인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전통 춤과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한국 민요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마치 고려시대의 마을이 그대로 보존된 듯 했습니다. 평생 전통 문화를 연구해온 제게는 경이로운 발견이었어요. 밤늦게 창문을 통해 달빛에 물든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이 낯선 곳에서 이상하게도 귀향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돌아보니 미하일이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사진 속 인물은 제 할아버지였어요. 60년 전의 모습이었죠. 어떻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남쪽의 자손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날 밤 저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교수로서의 객관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 영혼의 고향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비밀을 발견하게 될까? 가슴 뛰는 기대와 함께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미하일은 저를 마을 박물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사실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오래된 나무집의 유물들을 모아놓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연구해온 교수로서 이건 황금광산을 발견한 것과 같았어요. 이건 우리 마을의 보물들입니다. 미하일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벽면에는 여러 청동 거울이 걸려 있었고 유리 케이스 안에는 전통 모자와 장신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청동 거울 앞에 서서 숨을 들이켰어요. 그 모양과 문양은 고려시대의 거울과 놀랍도록 흡사했습니다. 거울 뒷면에는 용과 봉황이 새겨져 있었어요. 교수로서 수많은 유물을 연구했지만 이런 생생한 발견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한국 박물관에서 본 거울과 똑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하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남쪽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고려의 거울이라고 부르죠. 박물관 구석에 있는 작은 책장으로 향했습니다. 미하일이 조심스럽게 가죽으로 묶인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이것은 우리 마을의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조상들의 이동 경로가 기록된 문서죠.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 전문가로서 수많은 고문서를 분석했지만 이 순간만큼 긴장된 적은 없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한자와 몽골 문자가 섞인 글씨가 보였어요. 러시아어로 번역된 메모도 있었습니다. 고려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북방으로. 저는 러시아어 번역을 천천히 읽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가진 아내의 문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건 내가 찾던 그 조상 문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하일, 이 문서를 복사할 수 있을까요? 미하일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우리와 연결된 사람이라면 이 역사는 당신의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했어요. 교수로서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역사가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의 연대는 언제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부분은 4세기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하일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각 세대마다 기록이 추가되었죠. 박물관 한쪽에는 족보처럼 보이는 큰 두루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하일이 그것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 마을의 가족나무입니다. 모든 가문의 연결고리를 보여주죠. 그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나뭇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이름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여진. 그 이름은 아내의 문서에 있던 이름과 동일했어요. 이 이름은 내 조상의 이름과 같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하일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친척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지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제 여정의 목적을 설명했고 함께 연구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교수로서 평생 연구해온 지식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미하일의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마을의 모습은 고요했어요. 이 작은 마을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제 혈통의 흔적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발견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내야 했죠. 마을에 머문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놀라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이 지역을 방문 중이던 러시아 인류학 연구팀을 만난 거예요. 그들은 시베리아와 몽골 지역 민족들의 유전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킴 교수님, 혹시 우리 연구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연구팀의 리더인 안나 박사가 제안했어요. 부랴트 고려 마을 주민들의 유전자 샘플과 당신의 DNA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문화인류학 교수로서 이런 연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이죠.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팀은 마을 사람들의 DNA 샘플을 채취했어요. 저도 구강세포를 채취해 제공했습니다. 안나 박사는 현장에서 간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릴 거예요. 안나 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유전적 특성은 더 빨리 알 수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는 마을을 더 깊이 탐험했어요. 미하일은 저를 가정집들로 안내했고 주민들은 기꺼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류학 교수로서 이런 현장 연구는 익숙했지만 이번엔 달랐. 그들의 일상에서 한국 전통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우리의 전통 악기입니다. 한 노인이 검은 고와 비슷한 악기를 보여주었어요. 선조들이 남쪽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마침내 사흘 후 안나 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킴 교수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의 임시 연구실에 앉았습니다. 안나 박사는 노트북 화면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안나 박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마을 주민들의 유전자 표본과 당신의 DNA, 한국 경상도 계열 유전자와 90% 이상 일치합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전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수로서도 이런 높은 일치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90% 이상이라고요? 네, 그리고 당신과 마을의 몇몇 가문은 특히 높은 일치율을 보입니다. 특히 미하일의 가문과 당신은. 안나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직계 친족 관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교수로서 수많은 연구 결과를 분석해왔지만
이 결과는 학문을 넘어 제 정체성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던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과학적 증거로 확인된 제 뿌리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안나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유전자는 현대 한국인보다 고대 삼국시대 유전자 특성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미하일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미하일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연구팀이 먼저 연락했던 것 같았습니다. 로버트, 미하일이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꼭 안았어요. 우리는 친족이었군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하일은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가계도가 그려져 있었고 거기에는 아내의 유품에 있던 조상 혈통표와 완벽히 일치하는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럼 내 피가 여기에 있다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하일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같은 가족입니다. 당신의 조상과 우리 조상은 형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평생 객관적 학자로서 문화를 연구해온 제가 이제는 제 연구 대상과 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수잔, 당신은 알고 있었죠? 저는 속삭였어요. 내가 이 여정을 통해 나 자신을, 내 정체성을 찾게 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안나 박사는 더 자세한 연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DNA 분석 차트가 뜨고 제 DNA와 마을 주민들의 유전자 일치 지점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발견입니다. 안나 박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려시대 이주민의 직계 후손들이 서로를 찾은 거예요. 인류학적으로도 놀라운 사례입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마을 사람들과 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수백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우리는 다시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평생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객관성과 이성을 중시하던 교수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아 흐느끼는 한 인간으로 변해 있었어요. 로버트, 미하일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집에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잃어버렸던 형제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어요. 주민들은 저를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고 어떤 이들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겁니다. 미하일이 아침 식사 때 알려줬어요. 우리 마을의 가장 중요한 축제인 수류알이 시작됩니다. 수류알이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뿌리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려에서 왔음을 기념하는 날이죠. 해가 저물자 마을 중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모닥불이 피워졌고 남녀노소 모두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옷은 한국의 한복과 닮아 있었지만 몽골과 러시아의 영향도 받은 독특한 형태였어요. 문화인류학 교수로서 이런 문화적 융합은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지만 이젠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이것을 입으세요. 미하일의 부인이 붉은색의 전통 의상을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영광스러운 손님을 위한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광장으로 나가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를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빈입니다. 미하일이 속삭였어요. 잃어버린 형제의 귀환을 축하하는 날이니까요. 축제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했어요. 그들의 노래는 한국 전통 민요와 놀랍도록 비슷했고 춤은 고구려 벽화에서 본 동작들을 연상시켰습니다. 평생 이론으로만 배워온 전통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이건 설날에 하는 놀이예요. 한 젊은이가 연을 날리며 말했어요. 다른 쪽에서는 씨름과 비슷한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나이는 아마도 90이 넘어 보였습니다. 내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요. 당신은 먼 형제요. 알렉산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마을의 가장 오래된 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돌로 만든 제단이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알렉산더가 설명했어요. 매년 첫 번째 보름달이 뜨는 날에요. 제단 뒤편 바위에는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 의미를 설명했어요. 이것은 고려의 후예들, 뿌리를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축제의 절정은 모두가 함께 부르는 노래였어요. 멜로디는 한국 민요 아리랑과 닮아 있었지만 가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 북쪽으로 온 이야기,
그리고 언젠가 남쪽의 형제들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을 노래했어요. 민속학 전문가로서 이런 문화적 보존은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어린 소녀가 제게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에서 잘 지내셨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저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 아이의 먼 친척이었고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네, 잘 지냈단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야 진짜 집에 온 것 같구나.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마을 어르신들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북쪽으로의 여정과 이곳에 정착한 과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교수로서 이런 구전 역사는 귀중한 자료였지만 이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남쪽의 형제들을 기억해왔소. 한 노인이 말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지 궁금했소.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 마을, 이 사람들, 그들은 제 피와 역사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대학에서의 삶이 저의 일부라면 이곳에서의 경험은 제 영혼의 다른 반쪽을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텐트 안에 누워 오늘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수잔, 당신이 옳았어요. 우리 뿌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마을 사람들과 약속했어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제 연구실은 전과 같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재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국 학술원에 연락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킴 교수님,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입니다. 학술원장이 말했어요. 한국역사학회에 자료를 전달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예요. 저는 제가 가져온 모든 자료 마이너스 사진, 비디오, 문서 사본, DNA 검사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학과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회의적이었지만 대부분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지해 주었어요. 특히 동아시아 전문가들은 이 발견의 중요성을 즉시 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사 추적을 넘어서는 일이야. 오랜 동료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고대 동아시아 이주사의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거야. 저는 아내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어요. 수잔, 당신의 바람대로 우리 뿌리를 찾았소. 고마워요. 이 여정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소. 2달 후,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잃어버린 고려인 북방의 형제들이라는 특별 학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 비디오, 그리고 부랴트 마이너스 고려 마을에서 기증받은 유물들이 전시되었어요. 개막식 날, 놀랍게도 미하일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특별 초청으로 미국에 왔습니다. 그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캠퍼스를 걸었어요. 많은 학생들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그들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로버트, 이건 우리 모두의 꿈이었소. 미하일이 행사장에서 말했어요. 남쪽의 형제들과 다시 만나는 건 말이오. 학술 행사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주요 학술지와 뉴스 채널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었고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어요.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랴트 마이너스 고려 마을과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학문적 사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은퇴한 문화인류학 교수에서 문화 연결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미국, 한국, 러시아를 오가며 강연하고 책을 쓰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학술 연구보다도 중요한 일이야.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론과 책을 넘어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일이니까.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제 발견을 바탕으로 고려시대 북방 이주민에 관한 연구를 확장했습니다. 기존의 학설을 뒤엎는 새로운 이론들이 제시되었어요. 킴 교수님의 발견은 한국사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가 학술회의에서 발표했어요. 우리는 한민족의 역사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저는 종종 조용한 순간을 찾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이제 두 세계에 속한 사람이 되었어요. 미국 대학 교수로서의 제 과거와 고려인의 후손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 있었습니다. 발견 후 1년이 지난 어느 가을 저녁, 저는 워싱턴 대학교 제 연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캠퍼스에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수잔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수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조상, 잊으면 안 되는 거였어.
탁자 위에는 방금 출간된 제 책 북방의 형제들 잊혀진 고려인의 역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책은 이미 학술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게 가장 큰 보람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들로부터 수백 통의 편지와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자신들도 뿌리를 찾아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들도 연락해 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김 교수님, 다음 주 특강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은퇴 후 시작한 새로운 경력, 서울대학교 초빙 교수로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고려인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강의를 했어요. 일주일 후 서울대학교 강당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어요. 강당 앞줄에는 특별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하일과 그의 손자, 그리고 부랴트마이너스 고려, 마을에서 온 몇몇 젊은이들이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잊혀진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연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잊은 형제가 저기 북방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연결돼 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 교수님, 저도 러시아에 있는 친척을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그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날 서울의 한 전통 한식당에서 미하일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고 모든 것이 신기하다고 했어요. 로버트, 우리 조상들이 떠나온 곳을 직접 보다니. 미하일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꿈꿨을 거요. 다음 날 경주의 고분을 방문했어요. 미하일은 무덤 앞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건 우리의 왕들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신라의 왕들이에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한국 방문 일정의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저와 미하일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건 단순한 역사적 발견이 아닙니다. 문화재청장이 말했어요. 이것은 한민족의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님, 당신의 학문적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퇴한 문화인류학 교수로서 조용한 노후를 계획했었는데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며 잊혀진 역사의 연결고리를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시애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수잔의 유언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형제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이고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수잔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고마워요, 수잔. 당신 덕분에 나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러시아와 몽골 국경의 작은 마을에서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이제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 거리를 뛰어넘어 잃어버린 형제들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연결돼 있습니다. 마지막 강연에서 했던 말을 되새겼어요. 그 연결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